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예, 황보선 출발 새 아침, 황보선 앵커의 휴가로 대신 진행하고 있는 박원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의 전쟁 경제전 시간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경제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가계부채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데 네. 정부에서 대출 규제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가계부채가 한 1,80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심각한 상황인 건 맞죠. 네. 사실 그동안에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상했던 내용이 주로 담겼는데요. 첫 번째는 차주 단위의 DSR 규제 확대를 앞당기는 방안이고요. 네. 원래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DSR 40%를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 7월부터였는데 이를 내년 1월로 앞당겼습니다. 1억 원 초과도 내년 7월로 한 1년 정도 앞당겼고요. 네네. 이 DSR이라는 말이 어려워가지고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해당 차주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려울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서둘러서 대출을 조이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대출 산정 만기를 현실화한다는 부분입니다. 네. 신용대출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비주택담보대출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고 밝혔는데요. 만기를 줄이게 되면은 1년에 포함되는 이 원금의 비중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대출 한도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대출 한도를 다 줄이는 거다. 네. 이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또 실수요자들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줄어들게 될 건가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같은 게 있나요? 예, 지금 시중은행들도 한참 이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은행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연봉이 6천만 원이고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이 있는 직장인을 가정을 했습니다. 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은 규제 지역이니까 DSR 40%가 적용됩니다. 지금 상황이에요. 네.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는 최대 2,400만 원이 되니까 이게 역산을 해보면은 최대 주택담보대출이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되냐? 신용대출의 만기가 줄어드니까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걸 역산을 해보면은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의 최대 금액이 5,5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가 실제 이런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서 안정화될 것인가,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가계부채의 전체 총량이 줄어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대출을 조인다고 해서 당장 써야 될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의 수요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결국에 그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이 수요가 전이가 되는 풍선 효과가 우려된다는 그럴 말이 수 나오는 있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어떤 규제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정책이 과격해지면은 네. 풍선 효과도 더 강해지겠죠. 네. 이금융권 같은 데에도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렇다면은 1금융, 2금융이 다 어려워지면 3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이나 아예 사채 쪽, 불법 4금융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허점도 하나 있는데요. 전세 대출이 실수요 대출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선 빠졌습니다. 네. 근데 매달 한 2조 원씩 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 그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이런 것 때문 그렇죠. 아니겠어요? 예.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잡아보겠다는 의도도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네.
이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것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저금리로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대출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일단 대출을 조이니까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이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가격 상승률이 둔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네. 다만 지금은 전선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물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여기에 돈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그대로 남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난만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부진한 수준에 그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예.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이 3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0.3% 성장했습니다. 네. 이 국내 실질 총생산의 변화를 성장률이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1분기에 1.7%, 2분기에 0.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세가 좀 주춤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제시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이걸 위해서는 3분기에 한 0.6%가량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봤는데 네. 절반에 그쳤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올해 4%는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유행 그리고 글로벌 공급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역액은 최단 기간 1조 달러를 돌파했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있어요. 예. 무역이 이렇게 활발한 상황에서 성장률은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걸까요? 이게 그제였죠. 그제 오후 2시쯤에 전체 무역액이 1조 달러를 넘었다고 밝혔어요. 네네. 이게 역대 최단기였던 2018년보다 한 20일 넘게 빠른 속도입니다. 네. 수출 증가 영향이 컸는데요. 3분기 성장률 세부 사항을 봐도 한 수출은 1.5%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정부 소비도 1.1% 늘었고요. 근데 민간 소비가 줄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네. 이 점을 종합하면은 수출과 정부 지출이 성장세를 이끌긴 했는데 민간 부분이 여전히 안 좋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4% 성장이 된다고 해도 이게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네. 아직은 기저효과가 조금 더 강한 상황인데요. 일단 정부는 그리고 한국은행은 다음 달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대폭 인하한다. 예. 종전에는 그 인하 최대폭이 15%였는데 그렇죠. 이걸 20%까지 늘리겠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휘발유 경유 가격 얼마나 내려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상당히 좀 과감한 결정이었죠. 네. 기름값에는 이 유류세가 원가랑 비슷하게 한 40%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20%가 소비자 가격에 전부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휘발유 값은 1리터에 164원이 내려가요. 하루에 어느 정도 운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 네. 유류비가 한 2만 원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석유 제품이 주유소에 유통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차는 약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차는 발생할 거다. 네. 자, 최근에 이제 물가 문제에 관해서 당국이 여러 가지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재재 가격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물가 안정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세금이 낮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직접적인 영향이 돼서 물가 안정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이 국제유가 오름세가 워낙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순조롭지가 않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건데요. 네네. 유류세 인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성장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성장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점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햄버거에서 양상추가 사라졌다.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굉장히 게시판 같은 데가 시끄럽던데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양상추가 사라졌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 양상추가 없으면 햄버거를 무슨 맛으로 먹어야 될지 씹는 맛도 없고 그런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양상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햄버거가 아니라 불고기 마카롱 같다 이런 반응도 나오더라고요. 아, 네. 맥도날드가 지난주에 공지한 내용인데 최근에 양상추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하답니다. 아, 수급이 불안정하다. 예, 네. 그래서 음료 쿠폰을 대신 주고 있다고 해요. 이 맥도날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브웨이도 최근 일부 매장에서 샐러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네. 날씨와 연관돼 있는데요. 이번 달 초에 열흘 가까이 비가 왔죠. 네, 또 네. 예, 가을 장마가 길었고요. 최근에 또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양상추 농사가 망쳐졌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 취재했던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밭 전체가 다 누렇게 썩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실제로 최근 양상추 도매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한 300%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물가랑도 연관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국토가 크지 않고 또 경작을 할 수 있는 곳이 몰려 있다 보니까 물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병충해나 기후 변화에 취약한 건데요. 이 자칫 이른 한파가 또 식탁 물가를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 위기가 우리 식탁에까지 바짝 그럼요. 다가선 그거는 느낌입니다. 그 디카프리오도 얘기를 했었죠. 네. 기후 변화는 현실이라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